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재개발의 문턱을 낮춰 오는 2025년까지 주택 24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시가 업종별 맞춤형 영업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형 상생 방역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돕는 구직 단념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는 주거 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과 재개발 해제 지역 중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 지정 장벽으로 지목됐던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로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맞으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주민 동의율 등 민주적 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기획을 도입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줄이고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하고 슬럼화가 된 지역은 주민의 합의를 거쳐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은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모제를 도입해 매년 재개발 구역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13만 호, 추후 발표 예정인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11만 호를 공급해 오는 2025년까지 주택 24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중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 1월 6일 297명이 발생한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손성혜 기자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2명입니다. 이는 지난 이틀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와 맞먹습니다. 감염 경로는 기존 확진자 접촉이 113명으로 가장 많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가 105명,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 33명 등입니다.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 중 6명은 수도권 지인 모임을 매개로 한 전파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역학조사에서 확진자들이 음식점 등에서 여러 모임을 갖고 장시간 함께 체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참석자가 다른 지인 모임을 가져 참석자, 지인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여부에 대해선 세부 추진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상생방역엔 업종별 맞춤형 영업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수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수칙 개선안을 건의했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와 중수본은 주점 헬스장은 밤 11시, 노래방은 자정까지 영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건의했던 내용에서 수정된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해당 내용은 중수본과 최종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23일 사이에 90일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업체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일부터 시작됐는데요. 폐업 사실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28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이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주민과 행정, 지역 정치권이 만나는 자리가 열렸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심다혜 기자. 신정 차량기지 이전 설명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이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주민 약 30여 명 그리고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이 신정 차량기지 이전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양천구 지역의 시의원들도 참석을 했고요. 지금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설명회는 신정 차량기지와 방화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용역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또 이번에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 차량기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는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회가 비공개로 진행돼서 저희는 설명회에 앞서서 잠깐 한 10분 정도 촬영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네. 설명회가 끝나고 주민을 만나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속 시원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정보를 저희보다 더 안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주민분들도 굉장히 화가 났고 김부선처럼 그냥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청와대로 달려가야 그제서야 생각해보겠구나 라는 느낌밖에는 못 받았습니다. 네, 지금 좀 들어보면 속이 시원하지 않다. 주민들은 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간 겁니까? 네, 저희도 내부 취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 주민들을 통해서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우선 신정기지와 방화기지 통합 이전 용역에 대한 겁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서울시는 이 차량기지 이전의 전제 조건이 지하철 연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 연장이 좀 경제성이 낮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타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라고 하면서 좀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답했는데요. 주민들은 서울시가 이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을 애초에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이 불가한데 이를 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반박을 했고요. 결국에는 지난해 원종 홍대선 때 신정 차량기지가 한번 무산됐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결국 용역이 물거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제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신정 차량기지 이전이 포함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대책이 논의됐습니까? 네, 사실 서울시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4차 계획에 포함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번에 원종 홍대선 용역을 진행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와 함께 또 양천구가 워낙에 지하철이 부족하다는 건 수치로도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서울시가 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양천뿐 아니라 이 사안이 사실 양천, 서울과 경기, 인천 모든 곳에 다 포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포 일부 주민들도 좀 참석했는데요. 이 김포 주민들 역시 설명회 이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내용도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토탈 한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서울시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4차 국가 철도망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끝나버릴 게 많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부분은 양보를 해주고 좀 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에 좀 후폭풍이 거센 모양새인데요.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 차량기지 이전 그리고 또 서울 지하철 연장까지 앞으로 가능할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천구가 최근 6개월간 취업활동 이력이 없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다고 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무중력지대 양천의 문효진 센터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무중력지대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무중력지대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공유 공간이에요.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책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또 다른 청년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이 무중력지대 양천의 구직단념 청년 지원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들을 말하는 건지, 또 사업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구직 단념 청년은 니트, 사회적 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청년,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한 범주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구직 단념 청년은 6개월간 일을 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청년들 고용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었는데요. 통계상 일자리를 구하다가 포기하게 된 청년들도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지역사회에서 발굴하고 또 심리 지원, 진로 탐색, 취업 지원, 또 정책 상담 또는 양천구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양천구의 구직 단념 청년들은 실제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발굴할 예정인가요? 네, 구직 단념 청년 통계가 자치구별로 추산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천구의 구직 단념 청년 수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다만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취업중 청년이 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또 코로나 이후에 구직 단념자 수가 되게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구직 단념자들이 구직하지 않고 머무르는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굴할 계획 같은 경우에는 무중력지대 양천이 2018년에 개관한 이래로 취약 청년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계속 해왔었고요. 또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서 저희에게 연계를 시켜주거나 또 양천구 곳곳을 다니면서 프로그램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여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구직 활동에 소극적인 청년들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비판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청년 시기는 가장 역동성이 있는 시기고 또 생애 과업을 이루어가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문제가 그냥 청년기에만 머무르게 되는 게 아니라 중장년이나 노년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라는 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구직의 어려움을 겪다가 아예 포기해버린 청년들을 다른 구직에 목마른 청년들이 있는데 왜 지원하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처럼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경제 침체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들이 지금 3040이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머물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오히려 구직 단념 청년이나 취약한 청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원활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유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29일 양천구 신정삼동 너문들공원에서 문화숲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날 축제에서는 화분 만들기 체험, 숲속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휴식을 원하는 주민을 위한 돗자리 대여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신정삼동 너문들공원은 지난달 건강한 동네 숲을 테마로 새 단장하며 산책로와 책 쉼터, 농고장이 조성됐습니다.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이 5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놓치면 10월에나 다시 순서가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네, 방역당국은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또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예약 마감은 6월 3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